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조이풀 시스템, 아침 시스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들어오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은요, 사장님들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북콘서트죠. 그리고 저희 요즘 메타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진선 사장님께서 메타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해주시고, 이후에 이제 이용민 사장님께서 북콘서트 오늘 실행이 답이다. 나를 새롭게 규정하자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계세요. 먼저 저희 오진선 사장님 메타 기전에 대해서 제품 스펙과 관련돼서 그리고 컨셉에 관련돼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내가 메타가 이거 그럼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진선 사장님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큰 랜선 박수로 많이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강의를 할 때마다 엄청 떨어서 어떤 강의를 보니까 떠시는 사장님께서 강의하기 전에 코티트롤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코티트롤을 좀 먹고 왔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메타로 무병장수를 하는 마음에 메타로 무병장수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 두 개의 기사를 보시면 왼쪽도 오른쪽도 이제 수명이 130세 시대라는 말과 함께 왼쪽에 있는 기사의 날짜를 보시면 기사가 2007년도에 써져 있던 기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2021년도에 써진 기사인데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옛날부터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오래 살 것이다. 이제 장수를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거의 다 사실화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래 살 건데 10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한 플랜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짤막하게 좀 읽어드리면 삶의 질이 상승하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 지는 오래다. 과거 평균 수명 70세이던 시절에는 장수가 건강의 키워드였다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반적인 요즘에는 무병장수로 바뀌었다.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오래 사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 때문에 의료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치료가 목적이던 나때의 시절과는 달리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오래 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오래 살 때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다 뉴스킨을 만나서 뉴스킨에 있는 파마네스가 완벽하게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이 에이즐락 메타라는 제품인데 정말 진짜 보라보라한 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은 첫 번째로 7년의 연구 결과 탄생한 제품인데 사실 제가 5월 달에 뉴스킨을 만나면서 그 에이즐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이 에이즐락이라는 기술 역시도 10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고 많은 분들이 이 에이즐락을 통해서 엄청나게 젊어지시고 역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에이즐락이라는 단어를 들고 바깥에 나가면 많은 소비자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에이즐락 메타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정말 너무 앞서가는 회사임에 그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차별화된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이 이 뉴스킨만의 진짜 특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저희 엄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셔서 엄마와 제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요리를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엄마는 엄청나게 맛이 있는데 제 거는 정말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독창적인 성분 배합의 비율이 엄마의 손맛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뉴스킨 제품도 뉴스킨만의 손맛으로 이 에이지나 메탈을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인들의 건강 니즈를 만족시키는 독자적인 퍼플 브랜드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아, 정말 긴장되네요. 야, 그리고 이제 모두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짧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38조의 미생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생물들은 저희랑 그냥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미생물들인데 이 미생물들의 90%가 우리 장 속에 특히 대장 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무럭무럭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자랄 수도 있는데요. 좋은 미생물들이 자랄 때는 이 옆에 보시면 지금 이 면역이가 출현을 했는데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지면 그 미생물 중에 하나가 하는 일이 이 면역이한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 좋은 세포 그리고 우리가 면역이가 죽여야 되는 나쁜 세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이 나쁜 미생물들이 키워지게 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생물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이쁘고 착했던 면역이가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엄청 근육질에 진짜 포악하게 변하면서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다 죽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칠 수 없는 병,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된다고 해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는 우리는 점점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자꾸 더 먹고 싶어지게 되고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이런 나쁜 음식들이 자꾸 더 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안 좋은 미생물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정말 악순환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남의 건강한 똥을 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남자분이 엄청 태연해 보이지만 아마 속은 엄청 뒤집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 대변에 대해서 조금 기사가 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한 똥을 이식, 만병치료제로 떠오르는 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건강한 똥이 정말 만병치료제가 될 수 있는가?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지 한번 볼게요. 대변 이식, 비만한 사람이 인슐린 감수성까지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것은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인체의 포도당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모 대변 이식으로 아기 면역력을 높인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는 이제 고통으로 인해 그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그 양수를 먹으면서 미생물들을 들이키면서 나와야지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이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산모의 대변을 이식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대변 이식이 치명적인 감염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남의 똥까지 집어넣으면서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대변 이식을 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메타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들 중에 그 잘못된 식생활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담배, 인스턴트 식품과 그다음에 아플 때마다 뭔가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복용했던 이 항생제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걸로 이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다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8명 중 1명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8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왜냐면 제 주변의 친구들과 뭐 가족들 아는 사람들 전부 봐도 저런 식습관이나 뭐 이런 나쁜 음주나 막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이걸 봤을 때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정말 이 에이즐락 메타 제품이 엄청난 블루 오션이구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드셔야 된다면 우리의 진짜 사회 미래성은 정말 장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똑똑하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망이 이렇게 점점점 인크리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뒷받침해줄 기사들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나주시 동신대 105조 원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연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 콜마 여기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너무 럭키한 게 저희는 뉴스킨에서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우리 일도 투자할 필요도 없이 이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진 걸 전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분들과 가족들 모두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이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배합 중에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그 결과 노화 방지, 특히 눈의 시력 보호에 좋다고 하고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 식물 아로니아라는 식물이 1986년대 당시 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시간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 식물들이 거의 다 전멸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방사능 피폭 생존자들을 치료한 식물로 엄청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알지만 이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퍼플 앤 블랙푸드인데요. 지금 일반 성인의 하루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해요. 하루에 25mg 정도가 평균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저희 그 에이즐락 메타에는 215mg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 좋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익숙한 이름들을 가진 그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모든 유산균들이 한 번에 다 에이즐락 메타에도 들어있는데 이 유산균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장에 유입된 음식물 분해를 도와주고요. 분해된 영양소의 흡수를 높여주고 영양소 사용을 촉진시켜주고 유해균을 억제해 정상 면역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원료로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매우 어려워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 한국인에게 익숙한 김치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장내 환경을 위해 다양한 균주인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김치 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티룸이라는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미 이 제품 하나 가지고 체지방률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6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하나의 균뿐만 아니라 이 퍼플 브랜드 3가지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부 다 들어있고 거기다가 우리 노화까지 방지해주는 에이즐락까지 얹혀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한 달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단일 제품으로는 144,000원인데요. 우리 이거 어차피 매달 먹을 거 6개월치를 한 번에 사놓으면
단돈 13만 5천 원에 이걸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게 정말 매진되기 전에 빨리 가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매는 시작 안 됐으니까 모두 신용카드 하나씩 장전하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꼭 구매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에이즐랑 메타를 나는 건강하니까 안 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은 이 평생 안 좋은 음식들을 안 드시고 살 수 있는 분들이나 금연을 평생 하시거나 음주를 절대 못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항생제를 절대 안 드실 수 있거나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는 장들을 이 좋은 음식들로만 가득 채우고 그다음에 운동을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모두가 해당되시면 이거는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제가 38년 살면서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냥 모두 메타 하시기를 바랍니다. Just do 메타.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냐고요? 아니요. 무병장수의 온리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메타로 사업 폭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왔고, 저 단돈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나요. 그쵸, 여러분? 단돈, 우리 13만 6천 원으로 이렇게 다 건강 챙길 수 있는데, 저희도 꼭 먹어야겠지만 꼭 전달해야겠다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흐뭇하게 강의를 듣고 계셨던 이영민 사장님께서 이제 북콘서트 네,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또 큰 박수로 랜선 박수로 이영민 사장님 인사해 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창하네요. 네, 제가 비를 좀 몰고 다니는 편인데 오늘 화창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진선 사장님 코티트롤의 힘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오진선 사장님이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스트 메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화면에 보였어야 되는데 저만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아깝고 우리 오진선 사장님 오늘 너무 발표 잘해 주셨고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서 에이지랑 메타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점점 더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덧 다들 마이크로 바이옴의 전문가들이 지금 되어 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더 넓게 규정하라는 주제로 이제 할 텐데요. 짧은 시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스킨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오늘 이 파트에 정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성공해 내신다라면 절대 유스킨 비즈니스의 실패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행이 답이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더 넓게 규정하라. 그러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오늘 차차 이 부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 40대 편의점주의 그 고백이에요. 제가 또 연기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부터. 야, 김밥이나 팔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여? 이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네, 이렇게 한 거죠. 술 취한 손님과 한바탕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갔습니다. 장사로 성공하려면 고객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거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참을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참으려고 하다가도 나이가 한참 어린 놈이 계속 반말짓거리로 속을 뒤집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 편의점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님과의 다툼으로 자괴감에 빠진 40대 편의점 경영주. 네,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굉장히 지금 업셋이 된 상태죠. 이 편의점 경영주는 멱살잡이를 하게 된 이유를 고객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적으로만 맞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의점주가 스스로 김밥이라 파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 말부터 했죠. 내가 김밥이나 판다고 나 우습게 여겨? 자기 자신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김밥이나 파는 사람으로 스스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가 만약 자신을 편의점 체인 기업을 꿈꾸는 사업가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고 하면 똑같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즉 왼쪽에 있는 나는 김밥을 파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것과 여러 체인점을 겪는데 지금 잠깐 김밥 말고 있는 백종원 씨, 만약 백종원 씨한테 누가 이렇게 함부로 달라들었다면 그냥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헛웃음 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밥을 판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김밥이나 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 새싹들을 돌봐주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코치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인생 카운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자신을 더 크게 규정을 하면 나 역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도 결정하고 나의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의 큰 리더가 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 판매하고 내가 화장품 판매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데모를 해보고 고객들을 만나고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명연 반응에 대해서 업셋한 고객을 내가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화장품 데모를 해주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냥 화장품 파는 사람으로 오인받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 또 그냥 다단계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주변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음이 좌절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오늘 43분은 다 후자일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뿐히 넘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1800년대 미국에 한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년 전의 일이죠. 앤디라는 청소부가 있었는데요.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틈틈이 독학으로 모스 부호를 공부했어요. 어느 날 전보 교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 규칙에는 전환원 이외에는 장비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앤디는 그 전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전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이 청소부인 앤디를 해고하지를 않았고요. 오히려 교환원이 없을 때 전보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이후에 그는 철도회사의 전신원으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전신원이었던 앤디는 여기서도 이제 또 독학을 해요. 그래서 철도의 운영 과정을 공부했고요. 어느 날 출근 직후에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책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뭐 1980년대, 1800년대니까 뭐 당연히 연락이 빈번하게 잘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앤디는 해고와 감옥형을 각오를 하고 철로 노선 변경을 전보로 지시를 해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강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카네기예요. 우리가 아는 카네기는 두 분이 있죠. 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 인간관계론의 대가인 또 다른 카네기가 있죠. 네. 요게 철강왕 카네기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자산의 4분의 3을 기부했을 만큼 그 자선 사업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가난한 이주민이었어.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가난한 이주민이었는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자신을 단순히 청소부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청소부로 규정하지 않았고 더 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자기가 독학을 해서 넓은 세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스보호도 배우고 그 철도 산업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철도 왕이 됐죠. 사람들은 모두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자기에 대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일치하는 증거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는데 이것을 바로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자아 일관성의 원리란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제가 빨간 글씨로 보통 표현을 하면 이거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파란 글씨로 표현한 게 주로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이미지와 일치시켜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혈액형 분석 있죠. A형은 어떤 사람이야. 뭐 O형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내 혈액형이 A형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A형,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A형인 사람은 내가 활발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마치 내가 조금 덜 활발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특히 MBTI 검사 많이 하죠. 사실 저도 뭐 혈액형 MBTI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넓게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MBTI에서 I로 시작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운명인가 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혈액형이라든지 MBTI는 그냥 정말 단순한 참고형이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 MBTI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성향을 잠깐 알아볼 수 있는 도구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아 일관성의 원리는 깨야지 저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해. 라는 자아 일관성의 원리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예들이 예전처럼 주인을 받들고 살아가기를 선택했대요. 굉장히 놀랍죠. 남부에 있었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내 팔자라고 머릿속에 울타리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아, 나는 그냥 이런 운명이고 나는 이게 편해. 자기에게 익숙한 현재의 삶을 선택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났다라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계세요?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암탉 진저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암탉이에요. 그런데 이 암탉이 갑자기 얘들아, 왜 우리가 여기서 갇혀 지내야 돼? 저렇게 하늘이 넓고 땅이 넓은데 우리 탈출하자 라고 했더니 주변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열심히 알이나 낳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운명이야. 옆에 보시면 그게 우리의 삶이야 막 이러고 이 진저를 설득해요. 이 동료 닭들이. 우리도 그렇죠.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사람이 열심히 노동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무슨 헛된 꿈을 꾸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진저는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계장의 울타리가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 있죠. 너희들 진짜 문제가 뭐게? 철조망은 농장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머릿속에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민 선생님, 음소거 되셨어요. 네.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면 남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고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신을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 나는 아침에 좀 푹 좀 자야 돼.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해내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더 큰 존재로 규정을 해야 되고요. 오래전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어렵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규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고 소망하시지 말고요. 그냥 나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이상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실천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이 의지 박약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털어버리시고요. 아, 나는 의지가 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을 나는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단호하게 규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맨이 되고 싶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다른 아이디어를 하나씩 떠올리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냥 규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을 바꾸시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이 이미지가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자기 이미지를 먼저 바꿔야 된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더 크게 규정하시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먼저 데려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은 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업 성공의 비밀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이미 나 자신을 성공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와 불일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괴롭죠. 이게 한 심리학자의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심리치료는 내가 뉴욕 5번 교도소 심리학자로 근무할 때 이뤄졌다.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추록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2년 전에 나와 면담한 후 자기의 삶이 모든 게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때부터 저는 교도소에서 공부를 시작해서요. 고교 과정을 마쳤고요. 제도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를 나가면 반드시 저는 대학에 진학할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면담 기록부와 자기의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 IQ 검사해 준 거 외에는 특별히 상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한 거죠, 이 심리학자가. 그랬더니 그 죄수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IQ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제가 왜 친구들보다 십자말 풀이를 더 잘했는지, 왜 체스를 좋아하고 왜 재즈보다 교향곡을 더 좋아하셨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는 내가 했던 말 한마디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고 내게는 어떤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마 이상래 사장님 들어와 계실 텐데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아버지인 이상래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칭찬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굉장한 포인트고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이 뭐였냐면요. 초등학생을 앞에 데려놓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집에 성냥갑이 있었어요. 성냥갑을 보고 용민아 너는 이 성냥갑을 바라보면 이 성냥갑의 겉모양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궁금해 하는 것 같아. 나는 아빠는 이걸 널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상래 사장님 안 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저를 어떻게 정의하게 됐냐면 나는 사물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니다. 이용민, 나는 누구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야? 라고 스스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제가 1분 정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1분 정도 가져보시고 나 자신에 대한 정의. 사실은 이제 저희 액션방이라든지 저희 팀방에서는 그걸 이제 자기 확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예 확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확언을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안명희 사장님은 세상을 밝게 빛낼 뉴스킨 밝을명 빛날희, 무조건 끝까지 될 때까지 해내는 사람,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네,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안명희 사장님. 네, 그리고 최지혜 사장님, 갑자기 지금 라디오 분위기 됐는데, 네, 우리 최지혜 사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야, 넌 멋지게 성공할 거야. 월 1억 벌었다. 네, 지혜 사장님하고 친해져야겠어요. 우리 배은서 사장님, 배은서는 사랑받는 배우였고 앞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뉴스킨 코리아 최고의 MZ 리더가 될 거야. 네, 이루어질 거로 저도 믿습니다. 우리 허서연 사장님,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1000명 그룹의 리더이다. 36살에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 살았다. 네,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흐뭇하게 지금 미소 짓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오진선 사장님,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네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모두가 나와 함께 하길 바라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자, 진선아. 네, 진선아 달려나가자. 네. 우리 이에서 사장님,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 애써 넌 뭐든 할 수 있어. 아멘. 네. 우리 박미라 사장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사업도 잘 되고, 네, 사업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배운 사장님이 또 하셨네요.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멋있는 30대를 살 거야. 네, 하기 싫은 게 많으신가 봐요. 네,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시는 우리 배운 사장님 꼭 되실 겁니다. 우리 이상래 사장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은 욕심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이시네요. 네. 우리 조이풀 안명희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됐다 상상 네, 댓글 남겨주셨고요. 우리 김영구 사장님, 2021년 나는 드디어 포텐이 터졌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야. 고생했다. 형통할 형, 살구 형구야. 네. 형통할 형, 살구 형구야. 네. 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네. 지금 댓글들을 담으셨어요. 아직 지금 쓰지 않으신 사장님들 좀 계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댓글에다가 자기 학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이 자기 학원이 결국에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돈도 안 들거든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냥 정의 내려버리시면 돼요. 아무도 이게 허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신선진 사장님, 나는 긍정적이며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자석으로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네, 네, 시크릿이네요. 많은 분들 끌어당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진영 사장님, 성진영 월 1억 벌었다. 네, 아주 심플하지만 1억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성진영 사장님 꼭 월 1억 버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우리 구미애 사장님도 한번 좀 적어 보실까요? 저는 구미애 사장님의 자기 학원도 궁금합니다. 우리 오다영 사장님은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이다. 네, 선한 리더 꼭 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박신혜 사장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으로 타이5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너무 좋네요. 타이5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옥 사장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 자석처럼 끌려오게 멋진 70대를 살 것이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이순옥 사장님은 죽다 살아난 네, 그것도 앞에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과거에 이제 죽다 살아난 거고 이제 많은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이순옥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한 번 더. 김용우 사장님 또 했네요. 나의 45세는 빚은 없고 빚만 있다. 네, 빚은 없고 빚만 있다. 네, 지금 빚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하지만 45세는 빚만 환한 우리 김용우 사장님 되실 거고요. 네, 주연아 사장님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따뜻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주연아 사장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 또 몰리네요. 항상 긍정으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찬란한 미래를 위해 무조건 그룹의 리더가 된다. 승리하는 내 인생 아짜 화이팅! 네, 호선 사장님이시죠? 네, 꼭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네, 한성애 사장님이시군요. 네, 한성애 사장님 이름 밝혀주셨어요. 한성애 사장님 꼭 이렇게 이루어질 거를 믿습니다. 자기 화고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축복이에요.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축복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축복을 해야죠.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를 축복하는 자기 화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홍은영 사장님, 가슴 따뜻하게 품어주는 넌 그런 사람으로 뉴스킨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될 거야. 네, 저는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자기학원을 마지막으로 북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진짜 용민 사장님의 찐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제가 채팅을 보면서 사장님들의 확언을 보면서 진짜 또 다시 한번
뭔가 뭉클함이 느껴졌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 아마 오늘 진짜 이렇게 뭔가 가슴에 뭔가 와닿은 이런 시간들이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 좋은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채팅방에 사업자방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더 에너지가 넘쳐나고 또 오늘 듣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했던 학원들 오늘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느끼셨던 것들 채팅방에 마구마구 에너지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준비해 주신